자, 이번에는 컴퓨터 부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팅 과정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죠. 또 필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파워 서플라이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220V 코드가 보통 데스크탑에 꽂아져 있죠. 이렇게 여기에 220V가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그죠? 220V 전원이 인가되어 있죠. 자, 220V 전원이 인가되어 있으면, 그죠?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그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 5V가 나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 5V. 이 두 가지 전압만 나와요. 그죠? 이 ATX 파워, 즉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얘기를 했죠. 전원을 꽂으면 메인 전압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 5V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 어떤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기본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작 대기 전압으로 주는 거죠. 자, 5V 신호가 들어오면은, 자, 5V를 가지고 이 소자들이 뭐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IO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라든가 동작하기가 어렵겠죠. 사우스 브리지를 예를 든다면, 사우스 브리지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VC 전압이 미니멈 몇 볼트에서 몇 볼트를 공급해줘야 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게 되면 사우스 브리지의 동작 전압이 몇 볼트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5볼트를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는, LDO 레귤레이터를 쓰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써가지고 5볼트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4배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다운을 시킨단 말이죠. 3.3V를 어디 두냐? 바로 CMOS하고 이 부팅 회로에 주는 거죠. 그래서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우스 브리지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통해서 IO도 공급되고 전원이, 그 다음에 수정 발진자도 공급이 되고, 그렇게 이제 공급이 돼서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파워 버튼 오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단 IO로 들어가요. IO로 들어가서 IO에서 다시 사우스 브리지로 제어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신호를 가공해서 부팅 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로 주느냐? 바로 TR 베이스로 주게 되는 겁니다. TR 베이스로다가. 그죠? 여기 베이스죠? 여기 컬렉터 에미터예요. 2m입니다. 2m는 접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파워온 전압 220V 전압만 인거하면 파워온 전압도 나온다 그랬죠? 5V가 어디 있냐? 바로 TR 베이스의 컬렉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신호가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 준다 그랬습니까? TR 베이스로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NPN-TR이기 때문에 TR의 특성은 뭐냐면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가하게 되면,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NPN-T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베이스의 신호가, 부팅 트리거 신호가 베이스에 가해졌기 때문에 파온 이 케이블, 보라색 단자하고 이 TR 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5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TR 베이스에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이때서 뭡니까? 입력부가 온다니까 출력부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리면서 접지가 되어 있는 쪽으로 5V 흐르다 보니까 이 0전위로 떨어지는 거죠. 0V로. 그래서 뭡니까? 0전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겁니다. ATX 파워의 동작 원리를 얘기했죠. ATX 파워는 어떻게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5V에서 0V로 떨어졌을 때 이제 ATX 파워가 메인 전압을 기동하라는 명령을 줬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전압이 이제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이 메인 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메인 전압이 기동했기 때문에 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로다가 이제 전압이 공급되겠죠. 그죠? 메인 전압이 기동했으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 회색 단자가 회색 핀이 뭐라 그랬죠? 회색 핀이 이 파워구 시그널 단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파워구 PG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PC 신호는 뭐냐면 메인보드 각 장치를 동작시켜 주기 위한 기본 신호를 일단 씁니다. 그래서 이 PC 신호는 CPU 노스 사우스 브리지에 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보면 내부 리셋 모듈이 있는데 이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유입이 되면 이 리셋 모듈을 통해서 이 리셋 모듈을 통해서 여기 보면 클락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공급이 돼서 얘를 리셋시키는 작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클락 제너레이터는 뭡니까? 여기 지금 14.318 우리 사우스 브리지는 뭡니까? 32.768의 고정 주파수를 얘한테 공급돼서 이 32.768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4.318 이 메가헬스의 이 수정 발진자 이 크리스탈은 뭐냐? 바로 이 클락 제너레이터를 위한 겁니다. 여기다 고정 주파수를 주게 되면, 그죠? 고정 주파수 주게 되면, 4배 이 14.3일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이 클락 제너레이터가 주파수 분할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 분할을. 주파수 분할을 해가지고 각 장치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클락이라는 것은, CPU가 필요한 클락이 있을 거고, 노스 브리지가 필요한 클락이 있을 거고, 확장 슬롯이 필요한 주파수가 있을 거고, 메모리가 필요한 클락 주파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클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그랬죠. 그 지휘자의 어떤 그 지휘에 의해서, 그죠? 각 악기들이 동작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걔가 필요한 주파수를 분할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장치로 이제 클락이 공급되고, 내부에 사우스 브리지의 내부 리셋 모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부 리셋 모듈을 통해서 이제 각 장치가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죠? 초기화 된다고 그러죠. 각자 초기화 된 다음에 이제 CPU가 잠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죠? CPU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동작을 하게 되면 CPU하고 이 바이오스하고 서로 공조해서 공조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포스팅 작업을 합니다. 파워 셀프 테스트. 뭐냐? 지금 메인보드에 있는 주변 기기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포스트 카드,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를 꽂고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16진수로 쭉 어떤 표현이 된다 그랬죠. 얘가 바로 뭡니까? 이 주변 기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CPU가 바이오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야, 노스 브리지 이상이 있냐? 노스 브리지에 관련된 회로도 이상이 있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사우스 브리지에, 야, 사우스에 관련된 회로가 문제 없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이제 CPU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노스 브리지를 통해서. 야, 장치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트 시퀀스를 정해놨죠. 첫 번째 하드를 우리가 부트 시퀀스 1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걔가 이제 첫 번째 하드를 들춰서 거기에 부트 섹터를 뒤지면, 부트 섹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은 뭡니까? 운영체제를 띄우기 위해서 작은 프로그램이 하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트 매니저가 동작을 해서 하드디스크에 깔려있는 운영체제를 메모리를 통해서 CPU에 전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서 운영체제가 딱 뜨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에서 메인보드는 모든 회로가 통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도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 모니터에서 운영체제 OS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고장난 부위를 찾아서 이것이 지금 사우스 회로 쪽의 문제인지, 노스 브리지 회로 쪽의 문제인지, 메모리 쪽 회로 쪽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하나 점검해 수리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이렇게 CPU하고 노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 확장 슬롯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 신호도 왔다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신호도 제어 신호도 왔다 가고, 서로 간에 이 상호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단계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체제 부팅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체제 화면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단계를 하나하나 이 동작 원리를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는 이제 단계별로 고장 점검을 해 들어가서 고장 부위를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부팅 과정의 그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어렵다 하는 게 이 전부 다 회로가 한 PCB 보드 안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잘 됐는데 오늘 왜 이게 부팅이 안 되지? 이 포스팅 화면이 안 나오네. 아예 왜 그러지? 파워가 문제인가? 파워를 되게 이상이 없어. 메인보드네. 메인보드 어디가 문제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위들을 여러분들이 동작 원리나 회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CPU하고 노스 브리지하고 사우스 브리지 각종 이런 그 버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PU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노스 브리지는 뭐라 그랬죠? 이 사용 가능한 그래픽 카드,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관리하는, 그죠? 얘 컨트롤하고, 그죠? 어떤 데이터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관리자라고 그랬죠. 사우스 브리지는 뭡니까? 그 위의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우스 브리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죠? 여기 보면 뭐 PCI 관리도 하고 USB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랩의 그 시간적인 관리도 하고, 그죠? 이 버스 관리도 하고, 랜 컨트롤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는 한번 뽑아서 이 내용들이 이 책으로 엮을 만큼 굉장히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지금 뭐 노트북도 보더라도 노트북도 사우스 브리지가 있죠. 메인보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보드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노트북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노트북도 뭐 원리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뭐 메인보드에 보면 뭐 사우스 브리지가 노트북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게 사우스 브리지잖아요. 지금 노스 브리지는 우리가 DMI라 그래가지고 이 CPU 안에 지금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CPU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한개 버퍼링을 줄이기 위해서 인텔에서 DMI 기술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CPU 안에 노스 브리지가 있는 거죠. 그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근데 옛날 이제 그 노트북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우스 브리지입니다. 이게 노스 브리지가 여기 좀 나와 있죠. 요즘 나온 것들은 이 노스 브리지가 이 CPU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얘가 뜯어보면 이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가 뭐 노트북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노스 브리지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똑같다고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트북은 뭐 다른 나라 세계로 여러분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같아요. 단지 이제 액정이 붙어 있고 배터리가 하나 더 붙어 있고 아답터로 공급하느냐 뭐 배터리를 공급하느냐 그런 차이지 실질적으로 원리 자체는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우스 브리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노스 브리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부팅 회로의 고장 점검 및 수리 쪽으로 약간 들어가면 시모스 회로이죠. 시모스 회로는 주로 이제 고장이 이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크리스탈, 인덕터, 콘덴서 용량감대라든가 배터리, CR2032 배터리 역할을 말씀드렸죠. 걔 미달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많아요. 또 간혹 좀 뭐냐면은 요 지금 CR2032 배터리 소켓이 있는데 얘가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냉납이 나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수리할 때는 그런 걸 많이 발견했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저장이 안 되고 저장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부팅하면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소켓에 보니까 이 냉납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솔더링해서 하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더 봤습니다. 이 소켓도 분량이 이 냉납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시모스 회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장은 뭐냐면 이런 고장이 많이 나요. 컴퓨터 부팅할 때 시모스 체크섬 에러다 이렇게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컴퓨터는 시모스 배터리 스테이트 로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배터리가 뭐 약간 전압이 떨어지면은 얘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화면은 나오는데 시모스 화면 설정이 안 돼.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그죠? 내가 분명히 저장이 있는데 저장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고
메인보드 부팅 불량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를 갖다가 CR203의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돼서, 그죠? 교환했는데 다시 방전이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현상. 그 다음에 뭐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부팅 불가. 그죠? 이 배터리를 깨우면 부팅이 안 돼요. 배터리를 제거하면 부팅이 됩니다.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경우가 이 CMOS 회로에서 많다. 그러면 CMOS 회로 주로 고장 발생 원인은 뭐냐? 배터리요, CR203의 배터리 불량이라든가 이 소켓의 파손이라든가 이 냉남이 났을 때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CMOS 클리어 점퍼라는 게 있어요. 3핀짜리로 보통 돼 있는데 1, 2번이 노멀, 2, 3번이 클리어라고 그랬죠. 1, 2번은 뭐냐면 전용 공급단 단자고 2, 3번은 뭡니까? 그죠? 클리어 단자예요. 어떤 그 접지로다가 전기가 다 빠져서 이 사우스브리에 내장된 CMOS 안에 있는 그지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CMOS라는 RTC NVRAM이라는 CMOS 램은 항상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을 끄면 220V 전원 코드를 빼면은 CR203의 배터리가 여기 공급을 해서 사용자가 저장한 환경들이 이 배터리 전압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휘발성 메모리다 보니까 항상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노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수리하는 과정에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뭐 공부 차원에서 이거를 만약 클리어 단자를 줬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이 뭐냐면 이 여기 보면 크리스탈이 하나 있는데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32.768kHz의 고정 주파수를 공급해주는 이 수정 발진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간혹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게 냉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관 검사를 자꾸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관 검사를 이 루페 돋보기로 봤을 때 살짝 납이 떨어져 있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크리스탈이라는 이 소자는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혹 보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하고 연결된 쪽에는 보통 R, LC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R, 저항, L, 인덕터, 코일이라고 그러죠. C, 컨덴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량 감퇴라든가 아니면 그 뭡니까 소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소자에는 콘덴사가 좀 앞뒷단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량 감퇴가 돼서 오는 그 불량도 많아요. 용량 감퇴가. 예를 들어서 레귤레이터 앞에 그죠 인풋에 5V로 할 때 콘덴사를 거쳐서 뭡니까 레귤레이터 인풋에 공급되고 안에 레귤레이션 종량을 통해서 아웃풋 3.3V가 나오면 막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거기 콘덴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3.3V가 이 사우스로 공급되고 있는 건데 얘가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럼 뭡니까 전압이 제대로 3.3V가 안 나오겠죠. 5V를 공급해드려도 용량 감퇴가 되면 5V 공급이 안 되겠죠. 용량 미달이 돼서. 그래서 그런 이제 콘덴서 용량 감퇴도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 220V를 뺐을 때는 CR203의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할 것이냐,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레귤레이터인 전원을 공급해 줄 것이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이오드가 끊어지는, 손상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뭐냐, 레귤레이터. LDO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열 손실로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용량 감퇴가 돼요. 그래서 LDO 레귤레이터 손상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우스 브리지는 뭐냐, BJ 타입으로 돼 있다 그랬죠. BJ 타입. BJ 타입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칩이 있으면은 이 볼랍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얘가 회로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볼랍들이. 이 볼랍이 이 회로와 뜨는 경우가 발생된다. 냉남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 오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픈 상태는 뭐냐, 회로가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게 안 되면은 연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칩 자체가 얘가 열을 받다 보니까 여기 방열판으로 덮어져 있어요. 히트싱크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열이 받다 보니까 내부의 회로가 타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사우스 브리지가 간혹 이제 그 디바이스 분량은 많지는 않은데 이 BJ 타입의 볼랍이 이 크랙이 생겨서 오픈되는 현상이 주로 많고요. 간혹 보면은 이 사우스 브리지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여기 지금 칩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요 부분에 이 풀빵처럼 쏙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가 탔다는 얘기입니다. 탔다는 얘기예요. 풀빵처럼 이렇게 도돌도돌 올라온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실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불량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 방열판을 제거한 다음에 한번 이 루페로다가 한번 이렇게 쓱 보면 이상이 없는지를 알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낙뢰를 맞았다 그러면은 보통 렌칩이 나가는데 렌칩이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이 돋보기 같은 걸로 루페로 이렇게 보면 렌칩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멀쩡해요. 근데 돋보기로 이렇게 홈이 쏙 파졌어요. 이게 이 세라믹이 날라갔다고 이 막이 하나가 날라가서 이렇게 홈이 파진 게 있어요. 얘는 죽은 겁니다. 전기를 꽂고 만져보면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관 검사하는 입장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죠? 경험을 좀 쌓다 보면. 자, 부팅 회로에서 흔히 부팅 회로가 아니 시모스 회로죠. 시모스 회로. 자, 시모스 회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장은 뭐냐면 이 점퍼선 클리어 점퍼, 시모스 클리어 점퍼라는 게 있죠. 요거는 아주 단골 메뉴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간과하라는 분이 그거라고요. 왜 부팅이 안 되지? 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핀이. 3핀을 주로 많이 쓰는데 보통 1번, 2번에 이 점퍼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얘는 뭡니까? 노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공급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말, 이걸 노말이라고 그래요. 노말. 노말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 3번은 뭐냐면 요 2, 3번은 요거는 이제 클리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클리어. 요거는 전기가 공급되는 단계고 요거는 전기가 차단이 되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퍼가 먼저 그 수리가 들어오면은 시모스 클리어 점퍼가 1, 2번 노말로 세팅되어 있는지 아니면 클리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얘기죠. 노말로 되어 있으면 아예 전기가 안 들어가죠. 파워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먼저 노말 상태인지를 확인하라. 그죠? 난 노말인지 클리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노말인지. 노말 상태에서 항상 뭐냐면 3.0V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지털 테스터기에 DC 모드로 놓고 그라운드를 접지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여기다 댔을 때 3V 이상이 여기 노말입니다. 찍었는데 0V야. 그냥 클리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점퍼를 빼서 위로다 꽂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2032 배터리 및 소켓이다. 그죠? CR2032 배터리가 3V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거는 2.0V, 어떤 거 재면 뭐 1.2V, 어떤 건 0.5V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CR2032 배터리는 항상 3V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가 안 되면. 시모스는 사우스 브리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죠? RTC MV 램이라고 그랬죠? 걔 여러분들이 셋업에서 정해준 그런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 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3V가 정상이 자꾸 이게 배터리가 설정 내용이 지워져. 그러면 얘가 지금 배터리 소켓에 이렇게 보면 CR203 배터리 소켓에 보면 이 단자가 두 개가 PCB 회로에 이 뒤에 납땜이 돼 있어요. 그죠? 얘가 살짝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두기 가지고 여기다 솔더링 한 방씩 이렇게 젤 플락스를 묻혀서 여기다 한번 솔더링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왜 이게 자꾸 클리어가 되지? 그럴 때는 뒤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솔더링 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요 CR2032 배터리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뒤를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좀 냉납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를 보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납땜이 지금 뒤에 회로에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가. 그죠? 요 부분이 여기가 되어 있다고. 여기 두 개가 여기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솔더링도 한번 해주는 게 좋죠. 또 뭐냐면 요 시모스 점퍼 있죠. 요것도 이제 많이 만지다 보니까 여기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여기 지금 클리어 점퍼 있죠. 여기다도 납을 솔더링 한번 해주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상 작동했을 때는 그죠?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R2032 배터리하고 배터리 소켓 또는 시모스 클리어 점퍼 쪽에 냉납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오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 전압을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CR2032 배터리 전압을 사우스브리지 쪽 그쪽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된다 그랬죠. 이 다이오드가 파손되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간선이 돼 있다. 전기가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이오드 분량도 심심찮게 많아요. 다이오드 측정하는 건 알죠? 얘는 순방향만 도통이 되고 역방향 안 되는 거죠. 근데 순방향에도 전기가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단선된 거죠. 이 단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LDO 레귤레이터도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돼요. 얘가 그렇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되면 뭡니까? 용량 감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얘가 단선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절연 저항을 한번 얘가 오동작 콘덴사도 이상이 없다. 근데 자꾸 오동작이 된다.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레귤레이터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절연 저항을 측정해 봐야 되죠. 자, 그라운드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쟀을 때 305ohm 이하로 떨어지면 용량 감퇴가 된 거예요. 교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왜냐면은 내부의 절연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암에 복잡한 회로로 이루어졌는데 자, 절연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전기를 방해하는 거죠. 각 단자 간의 저항이 좀 높아야지 절연 저항이 낮게 나오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회로 간에 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그죠? 그래서 이런 용량 감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건 이제 갈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지금 LDO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도 메인보드 뿐만이 아니고 모니터 쪽에 AD보드에 보면은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TV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쪽도 이 레귤레이터 분량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면은 양부 판별이 금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이 전원 소자 앞뒤 단에는 뭐가 있냐 이 콘덴서가 있어요. 전해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가 또 이게 이 단결 메뉴죠. 그죠? 이 전해 콘덴서는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DO 레귤레이터 쪽에 앞뒤에 붙어 있는 콘덴서를 일단은 탈거를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기능 테스터 있죠?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그 콘덴서에 표기된 정전 용량 값과 다기능 테스터가 검출된 정전 용량 값이 얼마간의 차이가 나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용량 감퇴다. 그래서 새 거로 갈아야 되겠죠. 보통 양품인 콘덴서는 만약에 120 마이크로다 그러면은 걔보다 용량을 초과해서 나옵니다. 보통 120짜리는 150 정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짜리인데 150 쓰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더 빵빵하게 좋은 거죠. 120 마이크로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측정하니까 더 오버된다 쓰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인데 좀 잘못되는 생각을 하고 가고 계신 거죠. 자, 양품위 콘덴서 즉 브랜드 제품이라든가 이 좋은 콘덴서들은 항상 자기 값보다 표기된 값보다 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쓰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이게 잘 나가는 소자는 아니지만 이 냉납이라든가 아니면 불량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체크할 때는 얘가 이제 발진하는 소자들은 우리가 테스트하기를 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뭡니까 주파수 카운터를 가지고 쟀을 때 만약에 얘가 32.768kHz다 아니 12메가 뭐 1.414메가 뭐다 뭐 12메가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을 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크리스탈이 동작하기 위해서 VC 전압이 공급돼 줘야 되는데 이 값이 아예 0.0V다 그러면 안 되겠죠. VC가 공급돼야 동작을 하잖아요. 0.2V 이상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MOS 에러에서 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 중에 하나다. 그죠? 이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CMOS 에러에 발생하는 고장 해결 방법은 뭐냐면, 체크섬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이 체크섬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는 CMOS에 저장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뭐냐? CMOS에 전원 공급하는 회로가 있는데 배터리 전압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CR204 배터리 3V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딱 재보니까 0.5V, 1.2V가 나온다.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섬 에러 많이 나오죠. 또 CMOS 체크섬 에러 디폴트 로드라는 부팅 이렇게 나오는 메뉴도 있어요. 고등할 때는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끊겨서, 그죠? 여기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냐, 레귤레이터를 공급할 것이냐. 걔가 만약에 단선이 났다 그러면은, 그죠? 사우스 브리지에 RTC NVM까지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이오드 단선이라든가, 필터 콘덴서 용량 감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CMOS 클리어 점퍼. 얘가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지, 클리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CMOS 배터리 스테이스 로우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이게 지금 메시지가 컴퓨터마다 메인보드는 좀 약간 틀려요. 그죠? 요런 거는 뭡니까? 보통 CMOS 공급되는 전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콘덴서 용량 감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항상 그 앞단에는 보통 우리가 콘덴서도 연결되어 있는데 걔가 이상이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CR203이 배터리라든가, 그죠? 어떤 그 콘덴서의 정정 용량 감퇴된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교환해야 된다. 근데 배터리 소켓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냉담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스위칭 다이오드라든가 레귤레이터 손상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회로와 연결된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CMOS 회로는 주로 중심소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CR203의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CMOS 클리어 점퍼가 있을 거고, 레귤레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2.78 고정 주파수를 출력해주는 크리스탈이 있을 거고, 사우스 브리지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콘덴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부팅시마다 매번 그 설정 시간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면 뭐냐, 리얼타임 클럭에 크리스탈 손상으로 생길 수가 있다. 그죠?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주변 회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뭐 CMOS 설정 저장할 배터리를 교체해도 마찬가지 부팅이 불량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다 점검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사우스 브리지 쪽에 냉납이 났거나 아니면은 사우스 브리지 회로 쪽에 뭐 어떤 그 불량이 나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칩을 이제 새 칩으로 교환한다는 것보다는 리옥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리옥 작업을. 볼랍을 다 제거를 하고 새 볼을 붙여서 한번 붙여서 작업을. 옛날에는 이제 메인보드가 비쌌던 시절에는 이 사우스 칩도 많이 그 BJ 리옥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 메인보드가 이제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안 하는데 노트북 말고는 안 하는데 이런 걸 언제 하냐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메인보드 싼데 뭐 그걸 수리를 합니까? 하나 갈지. 그게 아니라 산업용 장비에는 아직도 옛날 메인보드를 많이 씁니다. 그죠? 10억짜리 20억짜리 그런 컨트롤하는 것은 이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메인보드들이 많이 수리가 들어와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죠. 수리 단가가. 그럴 때 이런 걸 수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죠? 아 그냥 요즘 나온 메인보드 갈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붙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메인보드 쪽 수리를 해야 된다. 산업용 장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산업용 장비 수리는 단가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자, 요 전자소자 양부 판별 측정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